교정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뽑으라면은 돌출입과 틀어진 치아,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거꾸로 물리는 앞니, 그리고 과개교합, 아니면 개방교합, 비대칭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돌출입 교정이랑 틀어진 치아의 교정이 거의 교정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돌출입 교정이 교정 치료만으로 다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돌출입이라고 하더라도 교정 치료로는 개선이 어려운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과연 이 환자분이 교정으로 돌출입 교정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아니면 교정 치료로도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교정이면은 다 돌출입이 해결되시는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정으로는 잘 해결되기가 어려운 돌출입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쉽게 말씀드려보자면은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위아래 치아만 아프도 뻗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교정치료로 굉장히 돌출입 개선에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뭐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치아가 뻗어진 그런 돌출입은 굉장히 교정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 교정에서 어려운 돌출입 교정은 뭐냐면은 치아 각도는 정상이거나 심지어는 뻗어진 각도가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각도인데 돌출처럼 보이는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돌출입 교정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치아 문제로 인한 돌출입이 아니라 뼈가 튀어나와서 돌출입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위턱, 아래턱 뼈가 튀어나와서 돌출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뼈의 전후방적인 수정이 없이는 치아 움직임만으로는 돌출입이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뭐 뼈도 나왔는데 우리가 코의 양 옆에 이 끝 부분이 좀 이렇게 좀 함몰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그런 것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치아를 뒤로 넣는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입술의 윤곽이라든지 뭐 입술의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정 진단을 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돌출처럼 보이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치아가 뻗어진 정도를 보게 되고, 위턱, 아래턱이 앞으로 튀어나왔는지, 물론 아래턱이 굉장히 작아도 돌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턱과 아래턱에 불균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제 코의 양 옆에 부분이 좀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좀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이제 교정 난이도를 설정하게 되고, 이 난이도에 따라서 교정 결과가 좀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과 이제 상의해서 이거는 교정만으로 힘들다. 힘들 때는 뭐 이제 조금은 좀 어렵고 복잡한 치료겠지만 뭐 수술을 동반한 그런 돌출입 교정도 있고요. 아니면 좀 피부과적인 시술을 통해서 뭐 필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그런 시술을 통해서 돌출입을 조금 줄여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코를 좀 높여서 돌출입을 조금은 줄여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정만으로 볼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출입을 좀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교정치과에 가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고, 과연 내가 교정으로 잘 될 수 있는 케이스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